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금 약간 늦게 켰는데 오늘 좀 약간 피곤하네요. 네. 강연을 좀 큰 강연을 갔다 왔는데 뭐 아주 보람된 그런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직업인데 긴장되세요 하고 묻는데 왜 긴장이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왜냐하면 낯선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은 가끔 강연장 가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약간 날이 서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온 분들은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앉아 계신 건데 앉아 있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돼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시간을 뺏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좀 많이 이렇게 그 전날부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약간 이제 그 예민해져 있죠, 사실은. 네. 자, 오늘도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쭉쭉 나가 볼게요. 네. 틈을 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확실하게 발음을 하려면 8챕터예요. 단어를 끊어라. 끊으세요. 그 끊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질질질질 끌면은요, 되게 말이 좀 추해져요.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발표와 발음 연습을 시키곤 한다. 발음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한 학생은 다른 발음은 무난한 편이었다. 유난히 시옷 발음이 잘 안 됐는데 성악과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게벨라 코자 나뇨나 데솔레 나리아 셀로에나도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이태리 가고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게벨라 코다 나듀나 데돌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옷 발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받고 이게 이제 자기가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한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한테 비책이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시옷 발음만 요거만 하면은 정말 시옷은 다 정복한다, 극복한다 할 정도의 그 발음표가 있는데 한번 시키고 나면은 뭐 이렇게 한숨을 다쉬고 그 밤에 꿈에 시옷이 나와서 걸어 돌아다닐 거다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아주 극한 발음 연습표가 있습니다. 이 발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있듯이 나는 어떤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듯이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 사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뭐 극단적인 어떤 그 재해, 사건, 재난에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경우를 뭐 트라우마라고 이제 가끔 뭐 농담 삼아 트라우마 하는데 사실 자주 쓰기에는 좀 약간 극악한 단어죠. 자신이 특정한 발음에 대해 약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저는 발음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좀 싫어하고 저런 사람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드는데 그런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나는 앞으로 저런 사람한테는 평생 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오기가 생겨서 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좀 약간 가끔 삶의 의지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강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발음 앞에선 이렇게 순간 이렇게 늘 멈칫하는 거죠. 우리 막 강아지나 개도 어렸을 때 물린 경험 있으면 강아지만 봐도 벌써 이렇게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그 앞에 못 지나가겠고 이미 머릿속 뇌 속에 중추신경에 그런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뇌나 몸이나 그죠? 정직한 거죠. 그래서 술, 담배 많이 하시거나 운동 게을리하고 짠 거 많이 먹고 이러면 100% 몸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 병들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병이 걸려서 이러지만 사실은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나의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소리만 잘 낸다고 의사소통이 무난한 건 아니지만 소리만 반만 잘 내도 웬만한 의사소통은 돼요. 단어를 되게 많이 현란하게 어휘를 풍부하게 쓰지 않아도 복식호흡과 발성과 발음만 잘 돼도 상대방한테 호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꽤 훌륭하나 막상 발표 때 내용이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벌써 딴짓하고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졸리고 하품하고 심지어는 엎어져서
주무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봐요. 그런 경우를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스스로가 벌써 강연을 하건 강의를 하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흥미를 잃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니게 되죠. 바로 그게 이제 사투리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도 바로 지방 사투리였었어요. 교정하려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한다지만 생각대로 되질 않죠. 왜냐면 평생 썼잖아요. 어려서부터 20살, 30살까지 사투리 쓰던 사람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사투리를 고치겠어요. 하던 게 있는데, 그쵸? 그래서 방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원초적 발음 교정보다는 말을 느리게 하거나 또박또박 끊어가며 읽는 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할 때 자칫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말을 느리게 하고 어미를 내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속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발음 부분을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하고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자, 스피치에서의 발음은 무엇일까요? 호흡을 조절하는 횡격막과 폐, 또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성대, 그리고 목소리를 고르게 하는 도와주는 애들, 저음기관, 입술, 혀, 치아, 인두, 비강 되게 많죠, 기관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극해서 음성 언어 여러분 확실히 하게 알아두세요. 낱말, 그리고 문장이에요. 소리로 표출하는 소리값을 우리가 이제 발음이라고 해요. 소리값, 소리의 가격, 값. 확실한 발음을 위해선 저음기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만 하는데 가끔 방송에서 기자들이 추운 겨울에 야외나 태풍의 현장에서 리포팅할 때 막 백두산까지는 아니어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하거나 눈바람 막 몰아칠 때 하면은요, 이 강한 바람에 밀려서 그리고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뭐 NG 컷 해갖고. 예,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은 몸이 고생, 시청자들은 귀가 고생인데 조음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발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르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 히 웃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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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그런 근육들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손도 따뜻하게 녹여주고 약간 마음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나 발표 때 발음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엉켜서 원치 않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 수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하면 말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거 한 4-5가지만 하셔도 커다랗게 말이 엉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말은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평생 말하고. 네? 글을 쓰는 사람들이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이 조합돼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자음은 모음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내죠. 그리고 각 단어마다 고저장단이 자연스럽게 말의 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스피치에서는 발음의 최소단인 모음과 자음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하는데 모음과 자음의 결합인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낱말로 구성된 문장이나 긴 단락의 글을 또박또박 말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어를 써야 합니다. 네,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격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나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할 때 일정한 강도로 톤을 유지합니다. 네. 요즘에 저는 그걸 좀 유심히 보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자꾸 윤석열이래요. 자, 윤석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발음조차도 좀 제대로 못 해내는 기자나 앵커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리딩을 하면은요, 읽기를 하면 단박에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끝 문장에서 일단 이 복식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호흡이 약해져요.
예, 기가 많이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긴 문장을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서 이 엉뚱한 부분의 발음의 강도를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단어는 대부분 2글자 내지 6글자로 돼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끊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도 되고 일정한 세기로 문장을 읽게 됩니다. 자연히 화자의 말은 상대방에게 아주 잘 들립니다. 의도한 메시지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항상 무의식 중에도 발성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먼저 좋은 기간에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굴에 양볼에 바람을 넣고 네, 보거처럼 짱구처럼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어요. 본 다음에 후후후 바람을 빼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때 위아래 입술이 떨려요. 그리고 혀를 입 밖으로 길게 내밀세요. 지금 약간 흉내도 참아주세요. 약간 파라네. 네, 약간 포도주스 먹었더니. 네, 다시 입 안으로 길게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느리게. 저는 좀 가리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점차 속도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턱을 움직여주는 거죠. 혀를 이번엔 입천장에 붙였다가 아래로 튕기면서 시계소리 똑. 잘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발음할 때 기억할 건 항상 입을 크게 벌리려고 아 하듯이 노력을 하고 앞니를 드러내면서 발음을 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얼굴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만 보면요, 이 사람 성격이나 생각을 다 맞추신대요. 너무 웃겼어요. 직업병인 거죠.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하고 거울에 비친 입모양을 주시하면서 연습하면 더 효과적인데, 요즘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보다. 이 카메라를 보면서 훈련을 하시면은요, 되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끊어가면서 확실하게 발음을 하면 말의 정확도도 높아지는데 어려운 발음도 더듬지 않고 무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읽으려 하지 말고 끊어가면서 읽어보죠. 따라하세요. 5시에 다시 전화를 쉬는 거예요. 포즈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는 항상 단정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엔 부디 저도 참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저 역시 힘껏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기분이 맑아집니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들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위에 예문처럼 슬래시가 딱 있어요. 띄어 읽기.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끊어서 발음을 하면 더듬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니 자신의 말에 대해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겐 깊은 신뢰감을 주게 되죠. 일석이조 잊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요 예문은 제가 요 화면 위칸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누구라도 발성과 발음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여타 가족들과 유사한 발성을 하게 되고 엄마 아버지의 말투를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단호한 이제 말투를 쓰거나 했을 때는 그 아이 자체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의외로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고 자라온 게 그렇기 때문에 식성도 닮잖아요. 그리고 자연히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쓰게 돼 있죠. 왜냐면 맨날 보는 사람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요. 제주도 이제 그 말 같은 경우는 가끔 전 깜짝 놀라는 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2외국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러나 아무리 선천적인 거라고 해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경험은 이제 그 뭐 저쪽 경상도, 전라도, 뭐 부산 이런 데서 이제 올라온 그 아나운서들이 처음에 되게 애를 많이 먹어요. 왜냐면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표준어는 구사하는데 많이 이제 노력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쪼나 급할 때 나오는 그 사투리 때문에 되게 많이 그 고심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노력 여하에 좌우되는 대목이기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투리가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그죠? 표준어를 써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겠죠. 유엔에서는 미래 인재상으로요. 말하기의 그 능력, 또 글쓰기 능력,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의 능력. 네. 그게 탁월한 사람을 꼽은 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하기의 능력이에요. 결국엔 굉장히 그 말의 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또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네. 중간에 지금 뭐가 문자가 와가지고 화면이 좀 가려졌지만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끝이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유엔에선 꼽았습니다. 호흡, 발성, 발음은 스피치의 기본, 꾸준한 훈련으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뭐 제 유튜브를 한 번 더 돌려보시거나 책을 한 번 더 보시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조금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람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또 힘내세요. 힘내라는 밖에 못하겠네요. 요즘 좀 많이들 다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들이라 좀 힘들어들 하는데 그럴수록 정말 사랑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갑자기 비대면을 하다가 이 대면 수업들을 하고 또 대면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안 만날 시간이 한 몇 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해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어만 놔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정말 치료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잘 극복해 오셨잖아요. 잘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